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요즘 계속 제가 감기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디 가서 기침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이게 목이 아파서 한 게 아니라 목이 간질간질한 게 아니, 이게 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콧물도 지금 계속 나고. 클래스 오늘 여동생네 그 쌍둥이 조카들 또 보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새 함부로 기침했다가 눈치 너무 보여가지고 재채기도 못하겠어요, 아주 그냥. 아무튼 오늘 이야기,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편의점에서 센스쟁이 알바가 되자입니다. 눈치 100단.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편의점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노하우가 생겨요. 이 노하우라는 게 뭐냐고, 나쁜 뜻의 노하우로 해서 꼼수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님들한테 좀 더 감동을 주자,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어떤 썰이냐면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담배를 항상 사 가시는 단골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자주 접하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은 항상,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맨날 말드세븐만 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드세븐을 그 사람의 문역이 딱 들어온다 싶으시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러면은 미리 담배를 사서 찍어 놓습니다. 아니면은 말드세븐이시죠? 이러면서 딱 찍고 이렇게 기다려 주면요, 그걸 너무 고맙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기분도 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타났을 때 자기가 누구고 뭘 사야 될지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느끼시는, 그런 감동을 좀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생리대를 사러 오세요. 그러면은 저 예전에도 그 지원년 때도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봉투값을 받잖아요. 저는 일부러 봉투값 안 받았습니다. 그 생리대가 사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눈치를 많이 보세요. 주변에 누가 있나. 근데 저는 미리 갖고 오면은 생리대 코너가 있는 그 공상품 쪽에 있다가 이제 생리대를 이렇게 가슴에 숨겨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아요. 당당히 갖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저는 봉다리 검은 분들이 그냥 꺼내서 그냥 바로 후다닥 누릅니다. 가격 태그 다른 물건 같이 갖고 왔어도 생리대를 제일 먼저 넣어요. 검은 봉다리에다 해가지고. 그리고 드려요. 봉투값 안 받아요, 일부러. 원래 받아야 되는데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교육을 처음에 지경점에서 받을 때 그렇게 받았고, 근데 간헐적으로 그런 센스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센스 있어야 된다. 눈치 100단으로 손님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나 간헐적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그 엄마뻘 되신 분들, 특히나 뭘 많이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리터 그냥 딱 많이 사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봉투가 소자, 중자, 대자가 있을 거예요. 검은 봉투도 소, 중, 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대자 크게 꺼내셔서요, 저 사람은 생수 2리터 많이 사네, 저 사람 과자하고 뭐 다른 기본적으로 많이 사네. 그러면 미리미리 봉투를 꺼내서요, 봉투에 손을 쫙쫙 넣어가지고 펼친 다음에 거다 찍어가면서 물건을 넣어도 돼요. 굳이 그 사람이 물건 갖고서 쇼핑바구니 갖고 오거나 아니면 물건 하나씩 왕창 안고 와가지고 내려놓은 다음에 찍고 봉투에 연여 이렇게 누실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봉투를 미리 꺼내 놓으세요. 그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산다, 아니면 어느 얼추 산다 싶으시면은 이건 대자의 정도면 충분하겠다, 어떤 건 소자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거 진짜 센스입니다, 센스. 그렇게 해주셔야 계산도 빨라지고 그 사람도 원활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 봉투가 20원인데 봉투 드릴게요 이러면은 안 가져간다 그래도 기어기어 끼어끼어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갖고 가요. 그럼 그 사람 두 번 다시 편의점 안 와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자주 올 사람이다 싶으시면은 센스 있게 그냥 봉투값 받지 말고 그냥 담아주세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 싶으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좀 2~30원 아니면 몇십원씩 짤로 이렇게 남으면은 그 돈을 일부러 돈통 밑에, 잔돈 밑에다 깔아놔요, 일부러 여유롭게. 그래서 돈이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10원 20원 빵꾸 나면 그걸 메꾸거나, 아니면 봉투값을 안 받고 보냈을 당시에 바로 빌봉투값 찍고 그 돈으로 메꾸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센스예요, 센스.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은 손님 중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특히 술 사거나 소주병이나 막 그런 거 간헐적으로 사다 보면 깨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숨 쉬시거나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손님한테 안 다치셨어요? 안 다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가셔서 아 좀 이따 제가 치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차피 소주니까요 금방 증발해요 걸레질 한번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러면은 어차피 그 사람이 소주 살 거 아니에요. 찍을 때 그 깨진 병가까지 찍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손님께서 수술 떨어뜨려서 자유적으로 깨뜨신 거니까 그거는 가격을 체크할게요. 그거 띡띡 찍고 그리고 소주도 소주나 맥주를 사시면요 그것도 무조건 검은 봉다에 넣어주세요. 특히 더군다나 오전이나 오후에 사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검은 봉다에 넣어주세요. 다 보이는 신봉투나 그런 데 넣어주시 마시고요. 그것도 센스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아 저거 어차피 손님께서 계산하신 거니까 제가 치우면 됩니다 하고 그냥 보내드리세요. 웃으면서. 솔직히 치우는 거 힘든 건 알지만 술 금방 치웁니다. 그 쓰레기바퀴 갖고 와서 깨진 소주병 치우고요. 걸레질 한번 두세 번 해서 물로 쫙쫙 짜내시고요. 문 좀 오픈해 놓으시면은 그게 소주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금방 증발해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잔돈입니다. 잔돈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간헐적으로 이제 외국인 분들만 아니라 국내 분들도 이렇게 잔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금통이나 막 그런 거나 아니면 따로 부수적으로 숨겨놨다가 많이 쟁여놓은 거 갖고 오셔서 지폐로 바꾸고 간다든지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뒤에 손님들이 많이 없거나 줄 서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해서 이제 그 잔돈 받아 주십시오. 그 잔돈 거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편의점에서 잔돈 많이 쓰니까 어유 많이 알뜰하게 모으셨네요. 이렇게 칭찬하듯이 이렇게 손님의 마음에 이렇게 좋게끔 해서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요 다른 편의점 안 가고 원래 왔던 이 편의점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폐로 바꿔둔다든지 그 돈을 계산해 주시고요. 만약 손님이 뒤에 좀 있다 싶으면은 그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다른 손님 빨리빨리 계산해서 보내고 그 잔돈 많이 갖고 오신 분들 잔돈 받고 물건을 파시고요. 아니면 잔돈이 그래도 여분 있다 싶으면 지폐로 바꿔주세요. 잔돈 그거 동전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은행 가서 점주들이 맨날 아침마다 50개씩 갖고 오는 거 뜯어서 새로 쓰는 것보다 잔돈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돈 알뜰살뜰하게 계산하는 데 쓰면 더 유용하게 쓰이니까요. 돈은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귀찮다고 지겹다고 동전 되게 귀찮은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게 돈 많이 모으셨네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듯이 얘기하시면서 그걸로 돈 받으셔서 손님한테 응대하는 게 제일 센스쟁이 알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외국 분들에 한해서인데 제가 일하던 데서는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도 있고 미국 분들도 의외로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오면은 동전을 잘 안 써요. 거의 지폐 위주로만 내고 잔돈만 맨날 많이 이만큼씩 잔돈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부 일본 분들은 알뜰살뜰 하신 분들은 잔돈을 쓰시기도 해요. 근데 한국 돈 관념이 잘 박히신 분들. 근데 아닌 분들은 계속 예를 들어서 1350원 아니면은 2700 몇십 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냥 지폐로만 내요. 근데 그분들 나중에 지폐 나중에 쓰다 보면 이제 잔돈은 잔돈대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잔돈 한전이 안 돼요. 가게 나라 갈 때조차도요. 그거 나중에 그 나라 가서 쓰레기가 되거나 버려질 확률도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 주화 같은 외국 돈 단위로 보면 주화 계열로 된 거는 동전 계열은 이렇게 그 한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외국도 아마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분들 될 수 있으면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싶으면요 일단 제일 먼저 저 짧은 영어입니다. 영어로 쇼미더 코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동전이잖아요. 짧게 합니다. 저 영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 분들은 기본적으로 짤 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동전 주머니. 아니면은 중국 분들도 돈 빼다 보면 큰 비닐 투명한 거에 그 여권 넣고 다니는 그 지갑 같은 데도 간혹 좀 이렇게 동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동전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그 동전에 맞게끔 지폐도 있으면 지폐 해가지고 이제 돈 계산해주고요. 나머지 코인 동전 있죠? 그거 1000원 단위로 해서 아니면 500원 단위로 해서 이렇게 돈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감동 먹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 솔직히 일하면서 단골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다시 찾아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 그때 어떤 일본 여성분이었는데 저를 한 2번인가 3번 보고 나서 다음에 또 올 때는 지인들 와가지고 물건 사가면서, 일본 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가는 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가신 분들에도 불구하고 사가세요. 그럴 때마다 잔돈으로 제가 다 바꿔줬어요. 지폐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지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돈을 바꿔주면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폐 위주로밖에 돈을 쓰고 잔돈만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집에 가져가는 사람들이라, 대부분 그 돈은 우리나라에서 돌아야 되는 돈들인데 그 나라 가면 그 돈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러면 버려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가끔씩 옛날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새 돈으로 빳빳하게. 아주 옛날 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전 교환이 돈이 바뀐 지가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거 다시 옛날에 한국에 왔던 사람이 다시 오다 보니까 그 돈을 쓰니까 그 돈 보면요, 되게 기뻐요. 되게 막상 만나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센스는 빨대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빨대가 요새 일형 빨대 쓰는 게 뭐 남태평양 어디 뭐 코끼리 코에 박혀가지고 뭐 안 좋은 걸로 썰러도 많이 있어서 안 좋은 평도 많이 있지만, 일형을 원래 줄여야 되는 건 알지만요, 어떤 편의점은 빨대랑 젓가락을 일부러 숨겨놔요. 그래서 손님이 사가면 그거에 맞게끔만 주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여성분들 한해서요, 캔콜라라든지 아니면은 캔맥주 같은 거, 병맥주 사가시는 여성분들이 있으시면요, 항상 그 빨대를 챙겨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취향은 맞아요. 만약 페트병을 된 콜라를 사거나 사이다를 사거나 탄산이나 뭐 음료수를 사신다 싶으시면은 음료수를 찍을 거 아니에요, 바코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빨대를 냅두세요. 한마디 그거예요. 빨아우유 사면은 작은 빨대 주듯이 음료수나 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겨서. 만약에 그 사람이 캔맥주를 샀는데 빨대를 주면은 웃잖아요. 누가 요새 빨대로 맥주를 먹어? 아니에요.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동안은 캔 맥주 먹을 때 빨대를 먹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원래 마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먹냐면은 어디 TV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탄산 계열 중에서 맥주가 좀 그게 심하대요. 그래서 입 치아를 누렇게 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탄산에 의해서 산도에 의해서 치아가 좀 약해지거나 깨진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게 20살 넘어가면 그게 심해진대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먹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센스입니다. 만약에 캔 음료수를 딱 찍었어요. 근데 캔 음료 입구 부분에, 따는 부분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거나 뭔가 무슨하다 싶으면요, 아, 손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면서,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싱크대가 있어요. 웬만한 데 다 싱크대가 계산대 주변에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뒤에다가 캔 음료수 물 넣으면 팍 씻어서 딱 주시면서 빨대 하나 챙겨 주십시오. 그러면 와, 진짜 최고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과일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과일을 팔았는데 안 파는 편의점도 있고 파는 가게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씻어서 나온 세척 사과나 세척된 이렇게 과일, 포도나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나눠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혹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것도 사면은 이거 씻겨져 있어요? 씻었어요? 아니면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에도 만약에 산다 싶으면은 말을 먼저 건너세요. 이거 제가 한번 씻어드릴까요? 이러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통 자체로 갖고 가서 세면대 뒤에 있으니까 거기다 물 틀어서 막 흔들어 가지고 한 두세 번 해주신 다음에 물기 탁탁 털어낸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봉투에서 그 씻어놓은 그 통째에서 주시면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서 일부 오시면은 빨대나 이렇게 젓가락을 무대기로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예방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일부 편의점에서는 그걸 숨겨놓거나, 손님이 예를 들어서 컵라면 2개 사면 젓가락 2개 주고, 바나나 하나 사면 하나 빨대 조그만 거 챙겨주듯이 그렇게 미리미리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랬던 편의점은 대부분 이렇게 내놓고는 했었어요. 근데 많이 꽂아놓지는 않았죠. 네. 그 사태가 있어서 알뜰살뜰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편의점에서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딱 하는 게 그겁니다. 이 센스쟁이 알바가 왜 중요하냐면요, 눈치 백단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요 손님이 그 작은 배려심에, 아니면 그 서비스하는 그런 뭐지, 자신을 좀 더 알아봐주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세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다시 찾아와요. 진짜 이 편의점 센스쟁이 알바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된 목적이 뭐가 되었냐면요,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장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단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올 사람이 두 번 오고, 또 두 번 오면 또 세 번 오고, 세 번 오다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오게 하는 그런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잘하다 보면 SNS나 트위터 같은 데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잘생긴 사람 있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오게끔 해서 오는 손님들보다 마음이 마음을 통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손님과 알바 사이에 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신 단점은 본사에서 말하는 교육관념이에요. 손님하고 절대 잡담하지 말라. 근데 이건 잡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잡담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편의점 알바에서 센스를 부리면서 눈치 백단으로 손님한테 먼저 응대를 한다는 거는 진짜 그 사람한테는 진짜 큰 감동인 거예요. 나는 요만한 것만 더 제스처를 해주었고 좀 더 배려를 해준 건데, 이 상대방 손님께서는 큰 감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여성분들이 택리대를 사러 오거나 뭐 조용조용히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스스로 그 공산품 코너를 가거나 그러면은 검은 봉다를 꺼내셔서요, 제일 먼저 다른 물건이 있어도 그걸 먼저 찍고 먼저 담아주세요. 검은 봉다리에다. 그건 기본입니다. 모드값은 뭐 서비스가 받아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캔맥주나 뭐 사이다 아니면 페트 음료 막 그런 거 많이 사시면은 산 만큼 빨대를 옆에다 자동적으로 빼놔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캔 음료수나 비타민 뭐 여명 808 그런 거 사시다 보면은, 가격 찍다 보면은 자신 본인들이 시선에 그 캔 따는 그 입구 라인 사이에 이렇게 먼지나 이렇게 검은 점 같은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손님한테 양해 구하고 뒤돌아서서 뒤에 만약 세면대가 있으면은 거기다 캔 음료수를 한번 물로 한번 부셔서 씻어서 닦아서 놔두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 손님이 잔돈에 가는 거예요. 손님이 국내 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잔돈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알뜰살뜰하게 많이 모아셨는데요, 저희 어차피 많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제가 잔돈 바꿔주세요, 얘기를 하면서 응대하면서 돈을 바꿔주세요. 그분들 분명히 뭐 사가긴 사가세요. 미안해서라도 껌 하나라도 사간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다음에 또 찾아오는 단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지폐 위주로만 내놓으니까 잔돈 나중에 가져가셔서 그 돈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면 자기 나라 갖고 가서 그냥 버리거나, 그러니까 기념으로만 갖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돌아야 되는 돈인데 그렇게 썩히는 거니, 차라리 외국 분들이 오면은 중국 분이건 일본 분이건 유럽 분들이건 간에요, 돈 계산할 때 잔돈을 댈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쇼미더 코인 그러면서 동전 위주로 돈 받으시고요. 남은 동전 좀 더 있다 싶으시면은 지폐로 체인지 해주세요. 예,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뒤에 사람들 더 있다 싶으면은 그분들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님들 분께서 간헐적으로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딱 하나가 더 뭐냐면은, 이게 손님과 근무자 간의 거리감이 없어져 버리면요, 너무 친해지면은 이 손님 중에서 일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알바가 잠깐 방심을 튼 사이에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앞타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작업을 하듯이 와가지고 그분을 데려가서, 예전에 어떤 알바가 그래서 그 뭐지, 불법 도박 사이트 거기 취업을 해서 따라갔다가 취업을 해서 일했다가 나중에 말로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대신 손님하고 거리는 두되
웬만한 센스를 부리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은 100% 100 진짜 단골이 됩니다. 오고 또 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려면요 서비스업이 진짜 탑이어야 됩니다. 이게 잔소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손님을 끌어올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단골 중에서는 담배 손님입니다. 담배 손님은 자주 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있어요. 그거 온다 싶으면은 그분들이 피는 담배를 미리 빼놓으세요. 이 담배 필요하시죠? 오늘도 사가실 거죠? 이러면서 미리 찍어 놓으시고 돈 계산을 하면요 그분들 너무 기분 좋아서요 담배 하나를 사더라도요 지금까지 가까운 편의점이 있어도 여러 개가 있어도 원래 이 자기가 뭘 피는지 담배 이름을 외워놨다가 담배를 미리 챙겨주는 거를 받으면은 엄청나게 감동 먹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해서 진짜 담배 단골만 해도 꽤 많을 거예요. 진짜 원래는 제가 편의점 알바 12년 고인물 이야기해서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 얘기를 좀 하려는데 이게 제법 미뤄지고 있었어요. 계속 자꾸 일만 자꾸 터지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잠깐 나온 겁니다.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편의점에서 센스 있는 알바생이 되자입니다. 눈치 100단. 그리고 몸은 좀 더 손님보다 더 빠르게 인지해서 캐치해내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로 응대를 하자 이겁니다. 제가 말한 이야기들은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그 눈치로 눈썰미로 그렇게 헤쳐나갔더니 진짜 손님은 한 번 온 손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손님을 먼저 끌으시려면요 본인 스스로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무슨 물건을 샀으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응대를 해주면은 그 고객은 큰 감동과 그 알바가 했던 작은 배려에 진짜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진짜 알뜰살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은 그 손님이 큰 배려의 감동을 받고 다시 또 우리 편의점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앞에까지 한 거 예시는 제가 직접 그렇게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응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담배 사러 오신 분이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본 사람이면은 이분이 무슨 담배를 피는지 아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리 빼놓으셔서 가격을 체크해서 여쭤보고 담배를 주시면 그분 다음에 또 옵니다. 진짜 계속 이 편의점만 오게 되는 거예요. 남의 중에 담배 사시는 분이 담배만 사시겠습니까? 음료도 사고 껌도 살 테고 몸에 담배 안 나게 하는 뭐 페브리즈나 뭐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말을 안 할 뻔했었는데 간혹 이제 그 죽이나 이렇게 전자레인지 데워 먹어야 될 음식물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도움을 주세요. 손님이 거의 없다 싶을 때 하거나 좀 한가하다 싶으면은 직접 응대를 해주세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손님 중에서 일부 전자레인지 잘 못 돌리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집에 전자레인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하면은 편의점에 있는 그 전자레인지랑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랑 또 다른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가 다 틀려요. 하는 방식이 좀 난해하게 좀 헷갈리죠. 규격이 뭐 휴대폰 충전 단자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도 데울 때도 캔 뚜껑을 손 안 디게끔 해서 따드리고 돌려서 뚜껑을 닫은 상태로 참기름이나 김가루는 따로 해가지고 봉다리에 담아서 손에 쥐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방 차원이지만 그 간혹 이제 컵라면을 전자에 데워 드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컵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맛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데워 드시지 마세요. TV에서 보니까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요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몸에 나중에 쌓이면은 나중에 애를 낳게 돼도 기형아가 난다든지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먹는 미연이나 쇠고기 다시다에 있는 만나에 있는 뭐 MSG보다 더 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MSG는 여태까지 먹고 살고 자랐지만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컵라면 그래도 돌려 드시고 간다 싶으신 분 있으시면요, 뚜껑 있죠, 뚜껑. 예를 들어 신라면이나 뭐 그런 육개장 같은 거 뭐 은박지로 된 속겉표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떼고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참깨라면이나 우동 같은 거는 뚜껑 놓고 돌리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것까지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도시락도 어떤 거는 뚜껑을 넣고 돌리는 게 있고, 또 어떤 편의점은 뚜껑을 빼고 돌려야 되는 데가 있어요. 저의 세븐 같은 경우도 뚜껑을 빼고 밥을 돌려야 됐어요. 왜냐면은 뚜껑을 닫고 돌리면은 뚜껑이 녹으면서 이렇게 늘러붙더라고. 그것도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리고 전자레인지도요, 편의점마다 출력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센 게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오래돼서 출력이 약할 때가 있으면은 그 실제로 돌려야 될 시간보다 더 돌려야 될 때가 있고, 짧게 돌려야 될 때가 있거든.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도시락을 드신다 싶으면은 도시락 뚜껑 돌리셔서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편의점은 출력이 약하니까 1분 30초나 2분이 딱 적당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일부러 해드려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해드려요. 특히 외국인 분들은 죽을 산다든지 뭐 먹을 걸 사면은 조리해야 될 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가서 가르쳐줘요. 다른 손님이 와서 줄 서 있어도 양해 구하고요, 빨리 도와드릴게요 이러놓고는 가가지고, 죽 같은 경우는 특히 주로 많이 팔았거든요. 왜냐면 그 강남권이 그 성형외과들이 많다 보니까 죽을 많이 사가세요, 외국인분들이, 특히 중국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드실 죽을 드시기 전에 제가 일부러 한번 따서 돌려서 봉지에서 갖고 가게 하고, 다른 것들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알려도 대충 바디랭귀지로 식으로라도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요, 먼저 다가서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음에 또 찾아오면요, 너무 반가워요. 진짜 전날 본 친구가 또 온 것 같은 손님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만 배려심 있게 대하고 친절하게 하면요, 손님이 느닷없이 와서 쌍욕하고 갑질하고 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더 오고 다시는 안 오고의 차이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어떤 데처럼 막 가면은 인사도 안 하고, 인사를 해도 대충 하고 있고, 계산할 때도 쭈그려 앉아서만 계산하고 있거나, 아니면 손님이 뭘 사면은 그냥 그것만 해서 돌려보내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얼추 뭐 물건을 많이 사는 것 같다 싶은 게 멀치서도 보이잖아요. 물건 집다 보면은 바구니에 담고 있을 거고, 그러면 봉지를 알아서 빼서 딱 이렇게 펼쳐놔요. 그리고 찍으면서 같이 봉지에 누세요. 시간도 아낄 겸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보내드리고, 담배를 뭘 피신지 알면 그 담배를 미리 빼서 챙겨 놓으셨다 찍어서 드리고, 이분이 만약에 캔 음료수랑 뭐 패티 음료수 사시면은 빨대 그 맞게끔 개수대로 빼놔 주시고요. 간혹가다 이제 캔 음료수 쪽에 이제 이물질이 좀 있다 싶으면 물로 한번 부셔서 주시고요. 과일을 팔고 있으면은 과일을 좀 한 번 더 물로 한번 세척하셔서 한 두어 번 흔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일 팔아 주시면요, 그분들 너무 감동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센스쟁이 알바생이 됩시다. 눈치 백단, 이거 힘든 거 아닙니다. 하시다 보면요, 본인도 재밌어요. 이게 눈썹을 딱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사는구나, 아, 저분은 뭐 얼마나 사네, 젓가락 좀 챙겨놔야겠는데, 저분 음료수 두세 개 샀네, 그럼 빨대도 두세 개 빼놔야지,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세심하고 더 세심하게 더 챙겨주십시오. 예. 특히 공산품 쪽에 가서 스타킹이라든지 뭐 그런 생리대 용품이나 이런 거 사시면 그렇게 주시고요. 특히 남성분이 여성분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으면, 여자들 잠깐 딴 거 고를 때 남자분이 제일 먼저 콘돔을 갖고 와서 찍어달라 할 때 있어요. 그때 말하지 마시고 슬그머니 찍은 다음에 미리 챙겨주세요. 숨겨놔듯이 해서 주세요. 그거는 올바른 성문화를 위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대해 주시면 좋고요. 아, 여러분, 편의점에서 일할 때 손님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친구 같은 단골분들을 만들고, 그 단골이 또 VIP가 되게 하려면요, 이런 센스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하셔서 편의점 알바에 있어서 부응이 되고, 때로는 손님들이 간혹 자신이 일을 안 할 시간에 와서 점주들한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 어딨냐, 누구누구 어딨냐, 이게 호명이 된 거로 해서 자신이 이름이 불려졌다고 얘기를 누군가에게 귀에 들려올 때는요, 저도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저도 편의점에 일할 때
저는 100인 100, 90면 90% 이상을 칭찬을 받고 살았어요. 특히나 손님들을 할 때. 오히려 저를 지명을 당했어요, 제가. 이분 언제 오냐? 이분 오늘 일하는 날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대충 뭐 물건만 정리하고 계산만 하고 손님 보내고 그냥 시큰둥하게 멍 때리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손님이 오셨다 싶으시면 이 사람이 한 번 올 사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시면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 배려심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센스 있는 발휘를 하셔서요. 눈치 100단, 코치 100단 그렇게 하셔서 그 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센스쟁이 알바 바로 본인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손님에게 대하고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당신한테 다시 그 행복감이 되돌게 됩니다.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편의점에서 센스쟁이 알바 눈치 100단 윤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고맙습니다.